65번째 출제 테마 등기입니다. 특 A급이죠. 반드시 출제되는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많게는 무려 22회 같은 경우는 4문제나 출제됐어요. 등기 관련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출제를 했죠. 자, 출제자는 항상 구별을 묻는다. 자, 내적으로는 등기를 요하는 경우하고 요하지 않는 경우 구별할 수 있겠는가? 를 먼저 가장 많이 물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등기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의 결론, 있단지 없단지 그 결론 있죠.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 그것도 구별할 수 있겠는가? 특히 우리 중간 생략 등기하고 등기의 효력에서 이제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관련 판례의 결론을 특히 잘 물어보았습니다. 자, 외적으로는 당연히 부동산 등기법하고 연계해야 되고요. 또 경매하고도 연결을 해야 되죠. 그렇게 우리 등기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 자, 더 나아가서 우리 집합건물법하고 또 연계, 비교해서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등기를 요하는 경우하고 요하지 않는 경우 구별하는 거. 자, 원칙적으로는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죠. 그게 이제 186조의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87조죠. 그래서 187조는 186조의 예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험에는 뭐가 나온다? 그렇죠. 예외뿐만 아니라 원칙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예외를 잘 물어보죠. 그래서 우리 등기를 요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뭐다? 법률의 규정의 경우다. 앞에 법률 행위는 등기를 요하죠. 자,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가 있고요. 그에 반해서 법률 규정은 의사표시가 없죠.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 근데 우리 법률의 규정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자, 법률의 규정이 뭐냐? 구체적인 이해가 뭐예요? 상속, 포괄, 유증, 합병, 공용, 징수, 즉 수용을 말하죠. 그리고 판결 중에서 형성 판결, 경매, 그 다음 매립, 신축, 출연 이러한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이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항상 예외만 암기하면은 나머지는 원칙으로 때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판례입니다. 판례. 자, 첫 번째는 우리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 자, 그거는 우리 318페이지 펴 보시면은 맨 위에 그림이 나와 있죠. 318페이지 맨 위에 그림. 자,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고 을하고 다시 병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상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생략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죠. 요 병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라고 그래요?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합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무엇이 중요하냐? 자, 바로 이거죠. 자, 날개박스 316페이지 날개박스에 있는 것 중에서 요거죠. 요거 관련해서 요 내용을 딱 정리한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전원의 합의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병이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청구도 직접 대위 이렇게 해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자, 다 할 수가 있는데 전원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요게 포인트죠. 그래서 요거를 과연 할 수 있는지,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 요 차이점. 결국은 객관식은보다 그렇죠. 구별이죠. 구별. 그리고 결론, 판례 결론에서 317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등기 추정력 있죠.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 우리 등기의 효력은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부동산 물권 변동이죠. 물권 변동. 등기의 효력. 우리 법등기의 효력이 6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부터 해서 후등기 저지력 이런 정도까지 해서 6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 구체적인 것은 부동산 등기법에서 배우죠.
거기에 등기 추정력, 권리 추정력을 말하죠. 그 범위하고 그 다음에 관련 판례의 결론, 요거를 이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판례에서 중요한 게 이 전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도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기라는 것은, 등기의 추정력의 등기라는 것은 본등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또 등기 관련 판례들 있죠. 316페이지 날개박스, 317페이지 날개박스. 특히 이제 물권행위의 유인성, 이걸 우리 앞에 이미 한번 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합건물법. 자, 집합건물법 우리 13조 3항이라고 되어 있죠. 521페이지입니다. 자, 뒤에 521페이지를 한번 펴보실까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입니다. 제13조의 바로 3항이죠. 그죠?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이죠.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186조의 또 예외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6조하고 187조 등기 분류를 비교를 해야 되겠고요. 또 186조하고 민법 186조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집합건물법 13조 3항하고 또 비교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차이점 구별, 우리 객관식은 결국 뭐다? 그렇죠. 비교되는 두 개의 차이점, 구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례를 통해서 우리 등기를 한번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자, 등기 관련 사례입니다. 자, 보죠. 자, 갑은 엑스토지 소유자입니다. 자, 건물 기초공사만 하고 매매를 했어요. 을에게. 자,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자, 엑스토지 소유권이 이전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186조의 근거에서 을에게는 소유권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가 됩니다. 얘는 이제 구소유자가 되고, 갑은. 자, 근데 문제는 Y 건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딱 완성을 했어요. 딱 신축 다 완성을 해서 했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안 한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완성을 했으니까 우리 186조 신축 건물의 소유권, 그렇죠? 건물 신축하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요하지 않죠.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발생되죠. 그래서 187조에 의해서 을은 소유권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보존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건물에. 자, 그런 거를 기하로 해서 이 갑이 자기 앞으로 몰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이 건물을 따는 제3자에게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매매 유효다 무효다? 이 채권행위죠. 채권행위는 무권리자 Y 건물의 처분권, 소유권은 을에게 있죠. 무권리자죠, 갑은. 그렇죠? 처분권이 없는 자죠. 그럼 무권리자의 채권행위도 유효죠. 효력 요건을 갖추는 하는 유효입니다. 자, 그런데 무권리자의 우리 물권행위,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권 이전 행위, 또 소유권 이전 합의를 말하겠죠. 여기는 뭐예요? 그건 무효죠. 그래서 우리 이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이렇게 나눴잖아요. 자, 그래서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물권행위가 무효니까 당연히 그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가 되겠죠. 등기를 했지만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을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열받겠습니다. 열받아서 화살표 하나 날립니다. 화살 하나 쏩니다. 그래서 Y 건물 네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되는 건 말소해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 왜? 당연히 을은 소유권이 있으니까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이 말이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기출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10회부터 해서 우리 29회 기출 326페이지입니다. 거의 뭐 빠진 적이 거의 없죠. 반드시 된다. 한 문제냐? 네 문제냐? 이런 차이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8, 29회 때 종합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30회 때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출제를 하는데 등기 요 분류 있죠. 요걸 다시 한번 회귀해서 과거의 추억을 떠올려서 가장 중요한 등기 요 등기 분류를 구별할 수 있게니까 요걸 낼 가능성이 가장 많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등기 관련 판례인데 결국은 그중에 특히 등기 추정력 관련 내용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5번째 철제 테마 등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